잠시 대기. 헬로 프렌드. 출석을 지금부터 체킹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번 김서연 학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김학원 학생. 김학원 친구 카메라 좀 켜주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오케이, 굿, 베리 굿, 굿 페이스. 서연이 학생 카메라 한번 켜주세요. 오케이, 멋진 친구야. 그 다음에 배상우 오케이. 송강호는 아까 체킹을 했고, 성경주는 아까 얼굴 봤고요. 앤드 이준석. 굿 모닝 이준석. 이원준 벽밖에 안 보인다. 이원준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베리 굿. 이원준이가 22번이구나. 이준서는 아까 체킹을 했고요. 김지우 학생 21번. 21번 김지우 학생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굴 한번. 자, 눈 뜨시고 지금 눈이 반쯤 감겨 있어요. 지금 졸려가지고. 앤드 학원이 배상우 6번 배상우 들어오셨고요. 송강호 들어오셨고, 송경주, 이준서, 진현재가 언제 들어왔지? 17번. 지금 종이 쳤는데도 아직 반틈도 안 들어와 있네, 친구들. 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원준, 신재호, 송경주. 김상호 들어왔냐? 김상훈이? 얼굴들이 안 보여. 김서연, what? 김서연이 왜? 김서연이 왜? 누가 안 들어와준다고? 최성빈 들어왔나? 최성빈? 현준이? 선웅이? 왜 안 들어와? 다른 애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당신들이, 김상훈이 들어와 있네요. 김민준이는 어디가 있을까? 김민준이를 찾아보자. 김민준이 안 들어와 있네요. 김승환이는 또 어디가 있나? 김승환이 안 들어와 있고요. 야, 니네 반은 왜 이렇게 전부 영어로 이렇게 써서 선생님이 잘 못 알아보겠다, 이거. 응? 두진선? 두진선이 누구지? 어찌됐든 간에 윤종현이 학생 들어와 있고요. 신재호 아까 들어와 있었는데, 신재호 있었고. 안승준, 어하민, 황기성이 들어와 있네요. 최선웅이 안 들어와 있고, 선웅이 아까 누가 안 들어와진다고 했는데, 자, 김민준, 김승환, 아이. 이거는 김승환이 안 들어와 있고, 안승준,
오하민, 이상민, 상민아, 이현준, 이현준, 선생님, 선생님, 정호찬, 선생님, Y. 얘들 다 서버가 이상한 건데요? 아, 이상한 걸 나보고 어떻게 네 서버가 이상한 걸. 제가 내가, 아니라 다른 안 들어와진대요. 어? 제가 아니라 반 정도 안 들어와진다는데? 야, 다른 애들은 뭐 어떻게 들어왔다냐, 이거. 최선웅아, 걔네들 다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한번 얘기 좀 해줘라. 지금 출석 체킹한 지 6분 12초가 지났어요. 이 소중한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준 들어와 있네. 김민준이. 민준이 형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오케이, 굿. 승환이도 안 들어와 있고 김승환이 안 들어와 있고 안성준이 안 들어와 있고 어하민 안 들어와 있고 상민이 안 들어와 있고 이현준이 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정호찬이 아까 호찬이 안 들어와 있네. 최선웅. 일단 나중에 수업 후에 또 다시 체킹을 하기로 하고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진도보다 그 복습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좀 할게요. 자, 오늘은 어디 지금 두 번째 내용인데 어디를 해야 하는가? 랜덤식으로 이제 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2로를 했던가 1, 2를 했던가 1, 2로 했나요? 1, 2로부터 하지 뭐. 자, 우리 주변의 그 다양한 물질들, 우리 주변의 이 다양한 물질들은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러한 물질들은 이온 결합을 통해서 또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생명체에 포함되어 있게 된다. 예?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들, 특히 이제 생명체만이 존재하는 특히 사람의 몸에 많이 들어있는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화학식이 이렇게 돼요. 물은 H2O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H의 최각전자 하나하고 O의 최각전자 하나, H 하나, O의 최각전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O의 최각전자 두 개, 이렇게 해서 헬륨처럼 됐고 산소는 이렇게 하면 8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공유결합 물질들은 이렇게 물질의 성질과는 최소 단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분자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H2O의 경우 이런 식으로요. H의 최각전자 하나, H의 최각전자 하나,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이렇게 해서 헬륨,
이렇게 해서 헬륨처럼 됐고, 이렇게 해서 산소는 옥텟을 이룰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의 공유전자쌍이 하나의 결합선, 하나의 공유전자쌍이 하나의 결합선, 나머지는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여기 루이스 전자 점식,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H2O2는 이렇게 돼요. H2O2입니다. 여기 과산화수소수 H2O2에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밑에 있네요. 하이드로겐 패러독시라고 하는 거예요. 과산화수소죠. 이거에 루이스 전자점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정도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CO2 같은 경우 산소의 최외곽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탄소의 최외곽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산소의 최외곽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얘네들이 옥텟을 어떻게 이루냐? 이렇게 해서 CO2가 만들어지죠. CO2의 구조식, CO2의 전자점식. N은 최외곽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또 EN입니다. EN. 그리고 옥텟을 이런 식으로 8개, 이렇게 8개 해서 N2가 만들어지지. 이처럼 비금속끼리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다. 이러한 원소들이 다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었고, 얘네들이 생명체에 포함되어 있게 된다. 생명체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자, 공유결합에 이루어진 물질의 이용들이 있는데, 에탄올 C2H5OH, 비금속이죠. 뷰테인가스, 휴대용 버너원료 C4H10, 비금속, 설탕 C12H22O11, 비금속,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하는데 진통제로 쓰입니다. 비금속,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정도 쭉 슬쩍 봐주면 돼요. 또 메테인의 루이스 구조식, 에탄올의 루이스 구조식이죠. 요 결합선 하나는 전자 2개죠. 요 결합선 하나 전자 2개. 탄소는 결합선이 하나, 둘, 셋, 4개. 수소는 결합선 하나, 산소는 결합선이 2개 있습니다. 여기 물론 이 비공유전자 산소 거 이렇게 있어요. 자, 이처럼 비금속과 비금속들은 전자를 공유해서 공유전자쌍을 만들어내고, 그 공유전자쌍을 하나의 결합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와 같은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낼 수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금속과 비금속들이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해지는 결합, 이게 공유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은 원래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나, 흙에는 전기가 통해요. 흙에는 왜 전기가 통하냐? 흙에는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최외곽전자 3개가 결합에 참여하고 하나는 자유전자로 남아요. 이 자유전자가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어려운데, HCl AQ하고 HCl 리퀴드를 봐야 되는데, HCl AQ는 이런 상태로 물에 들어가서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요. 그럼 HCl 리퀴드는 분자 상태로 존재해, 이온으로 쪼개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안 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인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먼저 전기 전도성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어서 이온들이 이동할 수 없어요. 꽉 잡혀 있어. 양이온과 음이온끼리 서로 이동할 수 없어. 전하를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예를 들면 이 고체 염화 나트륨들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들이 이렇게 쭉 그 정전기적 인력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자, 송경주 일단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NA를 물에 녹이잖아요. NA를 고체 염화나트륨 물에 녹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서 이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요. 즉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어떻게 결정하는 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온 결합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 정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해야 돼. 양이온의 전하에다가 양이온 수. 야, 담임이 임마 전화를 왜 받아? 내가 수업 중에 임마. 카메라 담임도 저기도 없는데, 나 지금 핸드폰도 없는데. 자, 음이온의 전하에다가 음이온 수를 곱해서, 음이온 수를 곱해서 0이 나와야 된다. 0이. 서연아, 카메라 켜봐봐. 서연아, 카메라 좀 켜봐. 네 카메라 얼굴. 야, 선생님이 핸드폰이 없어요. 지금 사무실에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아, 그래요? 근데 막 선생님이 전화를 계속 하신다는데. 어? 계속 전화를 하고 있대요. 전화하지 말라 그래. 지금 없어. 지금 선생님 휴대폰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밖에 없어. 근데 들어온 애들은 뭐냐고. 또. 여기 뭐 전체적으로 서버에 약간 이상한 거. 아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하지 말고 그냥 나가버리라는 거야?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나도 모르잖아. 뭐, 이 서버가 이상한 거를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다른 애 들어오는 애들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서연아, 예? 카메라 좀 켜보고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해, 일단. 네. 그래서 일단은, 어, 그 나머지 그 안 들어온 친구들은 내가 이제 그 인정해 주는 부분이, 인정을 해 줄 테니까, 일단 네. 들어온 친구들이라도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게요. 누구한테 말해? 아, 이거 카톡으로 막 와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내가 출결을 인정해 준다 그래. 왜냐면 네. 서버가 이상한다는데 뭐 그런 출결을 인정을 해줘야지. 그리고 나머지 들어온 애들은 계속해서 그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결정인데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중성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양이온의 전하에다가 양이온 수를 곱한 거하고 음이온의 전하에다 음이온 수를 곱한 것이 서로 같아야 되지. 그러려면 예를 들면 알루미늄은 13조 원소입니다.
전자 3개를 잃고 옥텟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3가 양이온이 되기 쉽고, 산소가 몇 쪽 원소인가를 알아야 돼. 산소는 16쪽 원소이고 최각전자 6개이기 때문에 2개를 얻어서 2가 음이온이 되면 옥텟을 이룰 수 있어. 그런데 얘는 3가 양이온이고 2가 음이온이니까 합치면 0이 안 나와.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0이 나오려면 요게 2개, 이렇게 알루미늄이 2개, 요게 3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이렇게 결정해. 요게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절대값 붙여서 내려가서 이와 같은 화학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이 결정된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소리는 잘 들리죠? 채팅창에 누가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나머지 들어온 오케이 베리 굿. 자, 이렇게 해서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까지 살펴봤고요. 공유결합은 이와 같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한다. 이와 같이 이 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공유중지하고요. 공유중지하고 다 카메라가 다 꺼져 있네. 얘네들. 카메라가 없으니까 카메라를 다 꺼놓으니까 니네들이 자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두어 누워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누가 몇 명이 들어와서 하는지 이걸 체킹을 못해요. 이게 참 이 비대면 수업의 단점? 참 very very difficult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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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icult problem.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화면을 다른 PPT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just look at 1-2-1 PPT 내용인데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의 어떤 복습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변환이 빨리빨리 잘 안 돼서 선생님도 조금 답답한데 조금 좀 됐습니다. 자, 이제 별이 쏟아낸 원소들이 지각을 구성하고 별이 쏟아낸 원소들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의 어떤 결합의 규칙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별의 진화 과정이죠. 별의 진화 과정. 지각을 이루는 원소들,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이 빅뱅 이후에 별들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인데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이 바로 별의 진화 과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처럼 성운이 모여서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 별, 성운이 모여서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주계열성의 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별의 전체 일생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부분이죠. 별이 100년을 산다면 90년 동안은 요 상태, 요 주계열성의 상태로 살아.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점차적으로 별의 일생이 마감하는 그러한 뭐라 그러지? 시기죠. 자, 그러면 주계열성의
별로 살다가 이제 탄소 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중심에 탄소 원자 핵까지 만듭니다. 탄소 원자 핵. 탄소 원자 핵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수축을 하죠. 수축. 이게 탄소 원자 핵까지 만든 다음에 그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해서 이렇게 적색 거성이 되죠. 이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는 중심의 탄소 원자 핵은 백색 외성이 되고 나머지 요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은 재료가 많기 때문에 요 중심부에 철 원자까지 만들어져. 철 원자까지 만든 다음에 여러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 커지죠. 적색 초고성이 되죠. 적색 초고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철까지 딱 만들어요. 만들면 이제 안정해져서 다시 이제 중력 수축을 합니다. 다시 중력 수축을 하면 초신성이 되죠. 이 초신성은 견딜 수 없는 고밀도이기 때문에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서 그 폭발의 에너지에 의해서 별 주변에 있는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신성이 폭발했고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많은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우라늄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철보다 무거운 원소와 별에 진화한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자, 그 다음에 태양계의 성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있습니다. 태양계의 성운이 이제 형성이 돼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은하 내에,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은하 내에 성운에서 밀도가 높아진 곳을 중심으로 중력 회전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밀도가 큰 것들이 가운데 모여요. 밀도가 큰 것들이. 그리고 주변의 물질들은 원반 모양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원반 모양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중심부에는 태양이 형성이 되고요. 원반에는 미행성체들이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고,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해서 나중에 좀 더 커지면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읽어보시고 태양계 형성 과정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태양계가 만들어졌는가를 쭉 읽어보시고 나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쭉 순서, 알겠어요? 이렇게 쭉 순서. 자, 그러면 이제 지구의 형성 과정입니다. 이렇게 쭉 이것도 한번 읽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원시 태양계에 있던 원반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원시 지구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미행성체들이 이 원시 지구에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서 이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하죠. 충돌열이 발생해서 마그마 바다 상태가 돼버리죠. 액체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 액체 상태가 된 상태에서 무거운 것들은 핵이 되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떠올라서 멘틀과 지각을 형성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충돌이 줄어들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지각을 형성하였고 수증기가 응결해서 바다가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그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겠지.
그래서 요 순서를 쭉 읽고 쭉 읽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각에는 이제 어떤 원소들이 많고, 예? 지구가 형성되면서 밀도차에 의해서 지각은 암석, 예? 작은 것들이죠. 예, 지각을 형성하죠. 지각에는 밀도가 작은 것들이 이제 암석을 형성하는데, 이 암석의 주요 성분은 산소와 규소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알아줘야 돼요. 규소와 산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런 동물 같은 것은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높아요. 이 규소와 탄소는 14족 원소죠. 규소와 탄소는 14족 원소인데 결합선이 무려 4개나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고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규소는 탁월하고, 여기 요 탄소는 생명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죠? 같은 14족임에도 규소는 암석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탄소는 생명체에 필요한 다양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소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 탄소에 비해서 규소는 규소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고분자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규소는. 그러나 탄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에는 규소와 산소가 주로 이루어진,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 있죠. 생명체. 반면 이 생명체에서는 탄소의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규소의 어떤 그 한계, 규소는 광물을 만들어내는 결합력의 세기가 큰 반면 그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규소는. 하지만 탄소는 이 규소보다는 생명체에 필요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내서 생명활동을 이용해 나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14족 원소임에도 다양한 화합물의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결합력의 세기 등이 원인이 되어서 지각에서는 규소의 비율이 높고 생명체에서는 탄소의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지각에는 규소와 산소가, 생명체에는 탄소와 산소가 많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지각을 구성하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종류와 특징을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규산염 사면체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중심에 Si 사가 양이온이 딱 들어박혀 있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 이가 음이온이, 산소의 이가 음이온이 규소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가의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플러스 사가잖아요. 플러스 사가입니다. 나머지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4의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양이온들이 접근을 해서 정기적인 중성인 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산염 광물은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5종류구나. 그죠? 이렇게. 독립형 구조, 망상 구조, 얘는 깨짐의 성질이 있고, 단사슬, 복사슬, 판상은 쪼개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형태를 보시면 점점 복잡해지죠? 그리고 사면체가 공유하는 산소수가 증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파란색은 규소고 나머지는 산소입니다. 예? 그래서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거 감람석,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거 휘석,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거 각섬석, 판상 구조의 대표적인 흑음모, 망상 구조의 대표적인 것 석영장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이 다 나갔네. 자, 다른 걸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건 꼭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카메라 좀 켜봐라. 오픈 카메라. Just 오픈 카메라. Very good.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잘 들어와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왜 못 들어와질까? 참 의문이 가네. 안 들어와진 애들이 계속 들어오기 눌러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서버가 이상한 거래요. 그래도 일단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수업을 인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수업을 좀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분이지. 오케이, very good. 오케이. 그 1학기 때는 이렇게 이제 1단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주지만 2단원부터는 이제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은 없어. 그 이유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5월달에 쉬는 날도 많고 해가지고 아마 수업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공유를 보겠습니다. 1, 2, 2인가요? 자, 카메라 꺼도 되고 일단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 얼굴 안 보여주고 싶으면 카메라 꺼도 되고 자기 얼굴 뭐 봐도 상관없다. 그러면 카메라 켜도 되고 알아서 수업만 잘 참여해 주시면 돼요. 자, 서버가 이상한 거 송경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문서가 계속 변환 중이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고 이게 이제 비대면 수업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얼른 이 대면 수업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답답하고 너희들도 집에서 이렇게 수업 듣는 것 자체도 엄청 짜증나죠. 우리 아주 먼 후배가 하나 있는데 먼 후배의 그 딸내미가 갈매고등학교 다니는데요. 갈매고등학교 2학년인데 거기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 하는데 그 딸내미도 그냥 집에서 수업 받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짜증내고 막 예민해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상황에 너무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좀 잘 적응해 가면서 수업을 받다 보면 언젠가 또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물질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 물론 이제 물이 있죠. 물이 가장 많죠. 예? 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질, 예? 뭐 탄수화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볼래요?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물이 가장 많죠. 단백질, 그다음에 지질, 핵산, 뭐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방법, 물을 꿀이라 그래야 돼. 꿀단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서 했어요. N은 이와 같이 최각 전자들이 전자를 공유해서 N2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옥텟, 이렇게 하면 옥텟. 그래서 N2가 되고요. O2는 이와 같이 전자를 공유하면 옥텟.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면 옥텟. 그래서 O2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건 O2의 루이스 구조식, 요 N2의 루이스 구조식. 여기 점 찍어도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원소들, 별이 쏟아낸 원소들은 이처럼 비금속과 비금속들이 전자를 공유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호흡에 필요한 이런 산소도 O2도 이처럼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고 이 산소가 우리 호흡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 수업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먼저 물 나왔네요. 물은 생명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죠.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물질을 용해해서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고 흡수를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조직 세포들이 음식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게끔 용해를 시켜서 흡수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기염류가 있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칼슘 이런 것들이고, 칼슘이 부족하면 골연화증, 골다공증이고요.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탄수화물도 있고 핵산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질도 있어요. 요것 중에 요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산과 단백질. 그래서 핵산과 단백질은 어떤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좀 잘 알아줘야 돼요. 탄수화물은 포도당들이 결합을 하면 물이 빠지면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탄수화물은 고분자라고 하고 포도당은 단위체라고 합니다. 단위체들이 모여서 중합체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체가 모여서 중합체가 되는데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도당의 루이스 구조식이죠. 루이스 구조식인데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한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그려봐야 돼.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돼. 눈으로 보면 루저야. 그려봐. 알겠죠? 그려봐라. 오늘의 학습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그려봐야. 이게 학습 포인트야. 다른 거 없어. 그려보면 모르는 것도 알게 돼. 정말이야. 속눈샘 치고 그려봐. 자, 볼래요?
이렇게 포도당이 하면 이쪽에서 H가 떨어져 나오고 이쪽에서 OH가 떨어져 나오면서 물이 떨어져 나오죠. 이처럼 포 하면 탄수화물이 얻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백질부터는 다음 시간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뭐만 해봤자 별 효과도 없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를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한번 켜주십시오. 카메라. 자,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물론 수업 인정할게요. 하고, 아직까지 못 들어온 학생들도 서버가 이상했기 때문에, 김서연이 먼저 인사했네. 서연아. 땡큐. 베리 굿. 아직 못 들어온 학생들은 서버 이상한 것 때문에 못 들어왔으니까 수업은 인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또 내일 보도록 할게. 바이.